NK투데이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3월 8일이에요. 네. 여성의 날이네. 아, 세계 여성의 날. 네네. 근데 어제 3월 7일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네,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됐죠. 예. 주말에는 상륙훈련을 한다고 그러대요? 포항에서 아마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원래 동해에서 했었잖아요. 예. 동서해를 동시에 하고, 어디 섬을 또 뭐 점령하는 훈련? 뭐 상륙하는 훈련? 뭐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상륙 훈련은 원래 전형적인 네. 공격형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원래 키리졸브 훈련, 뭐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게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는 훈련이다. 방어훈련이다 얘기했죠. 근데 전형적인 이제 공격형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북에서 뭐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국방위원회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뭐 연일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남북이 잘하면 되는데. 아, 그러게요. 우리 네. 문제는 우리끼리 좀 네. 해결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는 결국 정치적으로 남북 당국이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만나가지고 네.谈판을 치면 될 것 같거든. 예. 근데 지금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개성에서 만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하면 되죠. 언론에서 이렇게 띄우면 만납시다 하면 또 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남은 북을 더 잘 알고 북은 남을 더 잘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을 잘 알기 위해서 NK투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오늘의 이슈 뭡니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 3월 1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회의 보이콧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앞으로는 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결의에 대해서도 어떤 대북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오직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증거로만 남을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권이사회면 유엔 참가국들이 다 들어가는 회의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따로 있습니다. 선출하는 거죠, 그것도. 예. 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미국이 여기에서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네, 사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죠.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 이번에 대북 결의를 또 한 거예요? 아, 이번에 한 건 아니고요. 이 2003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네. 그럼 가장 최근에 한 게 작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이게 주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월 달마다 이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 때가 또 된 거죠. 또 이제 2016년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되니까 북에서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래서 이런 보이콧 선언하는 게 어떤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 논의가 이제 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3월 달까지 해서 또 그 대북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결의안 채택할 거고 이런 이제 쭉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네. 이번에 그래서 북이 인권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보통 200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의 기본 입장은 뭔가요? 기본 입장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권이사회가 53개 나라인데 작년에 이제 인권 결의안 채택할 때 보면은 찬성 27개, 반대 6개, 기권 14개 이렇게 해서 찬성이 좀 많은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3개국이 찬성해서 기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4년에는 찬성이 30개국이었는데 작년에는 27개국으로 줄어든 거죠. 27대 한 20 정도로 봐야 되겠네 지금? 네, 그렇죠. 기권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싶어도 왠지 이제 반대를 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반대까지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은 반대 입장을 쭉 표명을 했는데 결국 투표할 때는 기권을 하고 이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정치적인 결의안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오래됐는데 이것도 뭐 북한의 인권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막 각종 보고서들이 제출되잖아요. 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그 북의 입장 이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수용 외무상이 일단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이 기본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북한 탈북자들 증언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는 한 사람당 5,000달러나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다.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오랜 기간 북한 제거를 갈망하며 자신들의 이유를 강화시키기 위해 인권 남용의 거짓 주장들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를 이 5,000달러 한 사람당 5,000달러씩 해서 유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탈북자가 뭐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그 어젠가요? 국내에 지금 김연희 씨라고 네네. 자신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자기는 납치돼서 한국에 온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베트남 대사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야, 한국인이 해외에 망명 신청을 했어요. 참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또 이분 주장에 따르면 이제 자기도 납치돼 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 이제 납치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국에서는 그런 거고. 예.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이제 외무상 직접 발언 말고도 북한에서 이 북한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이제 3일 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민족끼리에서 우리민족끼리 TV라는 걸 또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자체 제작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해외 파견 노동자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인권 침해 당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월급의 90%를 뭐 강탈당하고 있다. 그렇죠. 뭐 열악한 환경에서 뭐 쉬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편리하게 잘 꾸려진 숙소들에서 푸짐한 식생활 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식이나 명절날에는 주재국에 있는 명소들이나 역사 유적들도 돌아보면서 견문도 넓히고 쌓인 피로도 말끔히 가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국내 언론사들이 중국에 가서도 많이 취재를 해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방송국들이 중국의 북한 식당이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업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휴일날 보면 북한 사람들이 한복 입고 막 유원지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막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놀러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끼리 TV에서 이게 보여줬다는 거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연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북한 언론이 하는 건 다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호응을 못 받을 것 같고 나라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러시아 볼목국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러시아는 추운데 또 상황이 안 좋겠지. 예. 작업 환경이. 예. 중국은 뭐 또 가깝고 그러니까 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또 노동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복지 혜택 네네. 이런 게 또 있을 거고 다 다르니까 그건 나라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카타르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송명남 북한 대외지도국 중동 담당 국장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휴가를 간 거다. 이거를 해고한 것처럼 날조에 보도했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 근데 참 희한한 게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해고한 건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카타르 건설 회사가 문제지. 구조조정을 불법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예. 건설회사 카타르를 규탄하든가 알아보든가 그렇죠. 왜 해고했냐. 근데 보통 해외 건설 노동자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서 통으로 가서 그렇죠. 뭐 있다고 몇 년, 뭐 그러잖아요. 3년, 5년 뭐 이런 예. 식으로. 우리 뭐 예전에 뭐 중동 뭐 건설금 얘기했을 때도 네. 우리도 많이 갔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해고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북한의 뭐 인권 문제라든가 노동자들의 처지를 뭐 비판하는 그 소재로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더 알아보면, 내막을 알아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마치 이상한 현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 초에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네.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나니까 중국의 국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국경 지역이 도시가 완전히 텅텅 비었다. 북한 주민들이 다 소개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때가 이제 연초니까 겨울에 이제 연초 휴가 겸 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네네. 왜 그러냐면
원래 북한은 1월 1일 날 신년사가 나오잖아요. 네. 신년사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년사 학습을 하고 뭐 결의대회도 하고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월 초에는 항상 텅텅 빈다는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런 내막을 모르고 수소폭탄의 여파로 북한 주민들이 소개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무식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그죠? 좀만 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김진영 교수의 발언도 생각나네요. 무지가 재앙을 부른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 인권이사의 보이콧 선언에 대한 북측의 강력 대응, 이거를 다뤄봤습니다. 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